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1.3% 하락한 상태에서 정규장은 마감을 좀 해줬고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저항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한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이거로 협력할 분야와 협력하지 않을 분야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쓸 분야와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추천 안내를 드렸었던 거긴 한데 미트박스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올라가나 싶더니만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올라가나 싶더니만 어디서부터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부터 하락이 나오면서 소고기는 제외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밀려버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만 마이너스 8%를 찍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지금 철강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스틸이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해줬고 지금 보시다시피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일본이랑 한국에 계속 참여를 원하고 있었죠.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LNG 프로젝트 하니까 빨리 참여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번에 15%로 낮추면서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거냐면은 쭉 내려보시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인지는 몰라도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미통상협의 한국이 가져간 카드는 이렇게 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우리 기술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댓글로는 우리가 사실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는 게 우리 기술입니다.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상한가 한 방에 다음번 상승 캔들 한 번이면은 그 부근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조회수에 비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적게 메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 주도주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선 많은 개인분들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큰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정관 사장님, 이전 김정관 사장님이자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원전에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본이 사실상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패키지 전략이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23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이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공조와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포지티브 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측에서 받아올 수 있는 협상 카드 중에는 원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전 카드를 받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원전주들은 일제히 폭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2번 타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갔었던 대장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약간 주춤해지는 이렇게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이 수급이 이탈되는 게 어디로 갈 수가 있다? 우리 기술 같은 중형 종목으로 중소형 종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기술은 2배 가까이 폭등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갈 때 BHI 같은 종목이랑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BHI랑 같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우리 기술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그 다음 번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갔었나요?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츠로테크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종목이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이번 시즌에 처음에 이렇게 한번 있었는데 과연 이 다음번 상승 파동이 나올 때도 그대로 순서가 나올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우리 기술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떤 걸로 인식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다음에는 갈만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에 1.2%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불안해 보이는 위치긴 하지만 앞전에도 이렇게 도지형 캔들 뜨고 나서 시세가 꽤 나왔던 만큼 충분히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만약에 잘 진행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팀코리아가 수주를 만약에 다시 한번 따온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도 당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자력 원전 관련해서 근육이 다 빠져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를 혼자서 해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다. 원전을 그만둔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은 프랑스 EDF 같은 경우엔 사실 단가를 그렇게까지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단가를 굉장히 낮게 해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원전이고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SMR이라고 불리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이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술을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할 구간도 매도할 구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비롯해서 5일선, 11선을 수복해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내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1대1 비중으로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밀릴 것까지 각오해서 여기서 2의 비중을 추가적으로는 남겨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1을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1대 3 정도까지 여기 떨어지면 3 정도까지 탈 수 있는 구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 이만큼을 남겨놓고 여기서 1 정도를 더 진입을 해서 우리가 평단가를 확 낮춰놓는 구간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전부터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은 여기가 바로 3,300원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 요 60일 이동평균선이 다 딸려 올라온 구간이죠. 이제 여기가 6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3,300원에서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지지랑 가깝게 살수록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서 앞전에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까지 겹쳐 있어요? 60일선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과격하게 털어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세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데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말고 이렇게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1을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3 가까이까지 매수를 해볼 만한 비중을 좀 태워볼 만한 자리가 바로 이 3,300원 구간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떨어져서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다. 그런 케이스 자체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또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 이렇게 한번 60일선에서 터치해주고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상승했던 캔들의 절반 구간을 살짝 훼손하는 자리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겹쳐주면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했던 캔들 이런 상승 캔들 부분에서 약간 절반 정도 못 미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까지 한번 털어주는 쥐어짜는 듯한
뚜렷한 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무섭게 나올 수 있는 우리 기술이고, 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4,650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조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자 돌파를 하고 나자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 4,65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만약에 한번 털었다가 올라와 줄 때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분봉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발생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걸 잘 봐주셔야 된다, 장 상황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 장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유한양행이 이렇게 유한양행만 올라갔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물론 이제 실적 추정치가 뭐 1초 이런 부분의 내용의 기사는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이 7월 17일 날의 상승은 뭐 때문에 나왔었다? 바로 바이오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맞춰서 유한양행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날 장에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 원전주 대세 상승장을 맞이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기술도 추가적으로 수급을 끌어가면서 더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을 했던 케이스에서 헥토파이낸셜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헥토파이낸셜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윗꼬리가 발생했고, 이렇게 음봉을 아래쪽으로 주면서 이 5일선을 훼손하고 떨어지게 됐었죠. 우리 기술 차트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라온 자리에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딱 올라가는 이런 구간까지도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5일선을 훼손하자 무섭게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구간의 절반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1선을 무너뜨리고 양도지를 딱 띄워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이 이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 딱 올라왔다가 꼬리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살짝 버티고 있으면서 또 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가 완전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당연하게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진짜 안 좋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CCS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CCS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었거든요. 이 CCS가 정말 잡주의 표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방송사거든요. 근데 방송사가, 방송국이 왜 이게 초전도체랑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때 당시에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략적으로 6.7배 가까이 상승하는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CCS입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급하게 내려가면서 5일선 훼손하는 구간에서부터 급하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6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CCS 정말로 이상한, 정말로 막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가면서 했던 완전 잡주의 표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900억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작전에 동원되면은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한 번씩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끌어와서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 이거를 손절 처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내가 진짜로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 억울해서라도, 왜냐면 저점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라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술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내려가는 패턴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분들한테 계속 영상을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진짜 촬영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손실이 얼마든 던지셔라 라고 계속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우리 기술 던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이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든 아니면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만약에 이렇게 CCS처럼 올라와서 얘는 쌍봉을 또 만들면서 떨어졌는데 돌파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로 요 이렌시스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렌시스가 돌파가 나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렌시스가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를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얘도 삼성과 로봇으로 엮이면서 이때 한번 이렇게 되면서 상승을 해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먹어줬죠. 먹고 뺀 다음에 61선까지 과격하게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특징적인 캔들은 뭡니까? 이 고점을 넘어갈 때에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급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만약에 이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이렇게 뚫어버리려고 하면요, 여기서 뭐가 터질 수밖에 없다?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설거지 파동도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만약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서 이 전고점 부근을 트라이하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이렇게 급감하면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뚫어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개입해서 이런 양봉도 세워주고, 이거 100억 산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1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얼마를 매도를 했습니까? 87억 가까이를 매도를 한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인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입했던 게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세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매수세가 딱 들어오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세가 갑자기 증가하는 걸 확인하고, 거래대금 자체도 그렇죠. 잔잔하게 횡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다음날 음봉에서 5월 19일 날 음봉에서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을 얼마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 2,050원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실시간 대응 위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 안내받아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누르셨을 때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이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거 없이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이렇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010에 하면서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1234 1234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은 사실상 이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의미가 없겠죠.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010 하고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 무료로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공유하기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공유 많이 해주시면서 새롭게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조회수를 태워주시고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유입이 되면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집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을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4일이라고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6월 14일 날 영상 촬영했던 12,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신 이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이 매집주로 나갔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척 하다가 꺾이는 이 차트의 모양을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 자막이 확인이 되시죠? 이 종목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차트가 꺾이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이 부분에서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의 모양과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영상 촬영했었고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플러스 40% 가까이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이 후속주도 당연히 가져와야겠죠. 이번 후속주로 가져온 종목은요.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거 이 차트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에 있는 종목이 새로 가져온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매집주 어떤 부분에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런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랑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왔던 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음봉을 줬던 날도 마찬가지로 일치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척 했던 날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실상 같은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4년간의 박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아직 상단부조차도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 상단부를 뚫고 훨훨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상단부까지만 도착을 한다라고 해도요 180%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만 넘어간다라고 해도 여기까지만 와도 30%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매집주. 이 매집주도 동양철관처럼 올라가고 나면 오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을 딱 했을 때 올라가고 나서 이거 그제서야 여러분들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설문 작성할 수 있는 칸에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부분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 적어 주신 다음에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이라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체크하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번 매집주까지 같이 한번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좀 급하게 당장에 오늘 아니면 내일 시원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당장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타로 볼 수 있는 방에서 안내를 좀 드리는데 자 보시다시피 상단에 7월 21일이 확인이 되시나요? 7월 21일 불과 얼마 전이죠. 이틀 전에 있었던 상승이 시원하게 나왔던 이 종목이 바로 태웅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7월 21일 날 몇 시에 보내드린 거냐면 1시 11분이라고 여기 지금 시간도 보이실 거고 190분 정도가 확인을 해주시면서 따봉도 많이 눌러주셨죠. 자 보시다시피 이 태웅을 얼마 이하로 한번 돌파 매매로 들어가 보자. 37,900원에 들어가 보시자라고 몇 시에 보내드렸다고요? 1시 11분 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태용 한번 가보시면 자, 태용을 이렇게 양봉이 섰던 이날의 돌파 타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1시 11분이 언제냐면요 딱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1시 10분 1시 10분이 이 캔들로 적혀가 있죠. 이 1시 10분 7월 21일 날 월요일 날 1시 10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돌파 매매로 들어간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이 상한가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13%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돌파 매매인 만큼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세요. 손절 마이너스 2%, 익절 플러스 10% 가성비 자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략적으로 13% 올라갔으니까 익절 10% 할 수 있는 가성비 자리 맞았죠?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손절도 무조건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설문 작성해 주셔서 이 단타방까지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봉상 일단 낙폭이 꽤나 많이 진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떨어질 때 나왔던 악재가 여기서 작용했던 걸 봤을 땐 사실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패대기 치면서 윗꼬리 음봉 발생시키면서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듯한 물량을 먹이는 듯한 그런 어떤 캔들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게 우리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월 18일 날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가는 척하고 빼버렸던 이날 2024년에 이날에도 이렇게 20%로 갭을 상승시켜서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게 터트렸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구간이 없었으면서 굉장히 수상하게도 뭔가 악재가 고점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로 물량을 털고 나갔을 거면요, 우리 기술이 좋다라는 내용을 계속 내보냈을 텐데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게 의도적인 털기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만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굉장히 짜부라져 보일 만큼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었던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2만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매물대인 이 구간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요, 어디까지 2만원 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짚어주시면서,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